자,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이제 충돌 여파로 인해 가지고 비트코인이 이제 104K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사실 이제 바이낸스 시세로 보게 되면은 102.7K 부분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좀 상당히 큰 하락폭을 보여줬었고요.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인마켓캡 기준 히트맵입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캡처했던 당시가 오후 3시에서 4시 정도 흐름을 보였던 게 이제 24시간 대비 마이너스 2.8%.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좀 큰 폭으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마이너스 8.3%. 이제 그 다음으로는 XRP와 솔라나가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주요 시총에서 보게 되면은 1위에서 10위권.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USDC는 좀 제외를 해야 되겠죠. 이제 USDT랑 테더랑 그리고 이제 부분 제외하고 보면은 현재 주요 코인들 모두 24시간 대비 하락폭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 시세는 당시 이제 104.7K 정도 부근을 좀 갔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이 더 크게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점 구간이었었죠. 몇 시간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제 거의 3,000불을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도 많이 나왔고, 특히 이제 SEC 관련 POS 기반에 대한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전일에 있었죠. 이제 라운드 테이블에 대한 부분과 스테이블 법안에 대한 GNX 액트 법안까지 주요 이슈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장 큰 지정학적 리스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부분에서에 대한 이슈들인데요. 그런 부분으로 있어가지고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400불 이상에 대한 가치 하락이 이루어졌고, 가격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5.22%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단 하루 만에 말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다뤄볼 건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이란에 테헤란에 공습을 발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탄즈를 포함한 여러 핵 및 군사 시설을 공습을 했고요. 이런 이 핵 탄도 미사일 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작전 이업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전쟁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지만 저는 이번에는 조금 심각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충돌, 갈등의 씨앗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원래 적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단순한 종교와 그리고 민족 갈등이 아닌 이념, 정치, 핵 문제 그리고 대의정 구도까지가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복잡하게 섞인 요소들로 인해 가지고 적대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다들 알다시피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됐고 이란은 처음에 중동 국가와 몇 안 되는 우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국가는 원래 좀 친했는데 그 당시 이란은 친미 성향을 띄었지만 이분은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이란에서 호메이니라고 하시는 분이죠. 이란에서 호메이니가 주도한 이슬람 혁명 발생, 즉 신정 체제에 대한 수립 이후부터 이란과 이슬람의 죄송합니다. 이 두 국가 간의 사이가 좋지 못해지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복잡한 요소들이 섞이면서 적대 관계가 됐죠. 신정 체제라는 거는 신의 대변자인 사제가 지배권을 가지고 정교적인 부분에서 정치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치적 성향이 좀 강한 지역이라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저는 좀 더 컸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단절을 했고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부분에서 악의 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팔레스타인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념적 충돌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 등등 무장 단체죠. 그런 군사적 경제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국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를 하고 있었고 그런 관계에서 이란이 핵 개발과 같은 이런 무기에 대한 부분에서 개발 의혹 등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고 2000년대 이후부터 상당히 이 두 국가가 상당히 사이가 좋지 못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국제 제재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핵 개발 갈등이 가장 컸다고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다,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제 타격 옵션까지 공군이 이제 언급을 했고, 그 전까지 사실 이제 오늘 공습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전쟁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이제 씨앗이 계속 있었지만, 그것이 언제 터질지 몰랐었던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제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게 되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무서운 거는 뭐 언제 어떤 시간대에 딱 터진다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아무튼 이제 이러는 시아파 중조국 반미사일 구도를 가지면서 양측 중동에서 서로 다른 세력권을 형성하며 패권 경쟁을 했고, 그런 경쟁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직접적인 타격까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9시 정도에 이런 기사가 이제 올라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도, 그리고 코인데스크도, 그리고 이제 빈크립토도, 그리고 주요 블록체인 미디어 매체, 그리고 주요 이제 뉴욕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이제 증시 매체들에서도 이런 이슈들을 크게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12일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을 타격을 하게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고, 시장은 즉각 그 반응을 보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무서운 이유가 진짜 직접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변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4% 하락, 104K 붕괴가 되면서 바이낸스 시세로는 102.7K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요 알트코인들도 더 큰 피해를 봤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이더리움이 가장 불쌍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뭐 떨어지는 종목도 있지만 또 수혜받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게 뭐 좋은 얘기는 아니겠는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전쟁 관련 이슈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 이제 국제 유가라고 하죠. WTI 국제 유가가 이제 배럴당 69불에서 배럴당 77불로 단 1시간에서 2~3시간 만에 거의 10불 넘게 가격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해선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ETF 상품을 접해 보신 분들은 이 국제 유가에 대한 거래 변동성을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는 이 정도의 변동성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또 뭐 있죠?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다 보니까 국제 금 가격 이제 골드가 온스당 3,400불에서 3,465불, 즉 65불에 대한 가격 상승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에너지와 안전자산에 대한 가치가 상승을 했고, 반대로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죽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마감을 잘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그대로 타격을 받으면서 비트코인은 102.4K, 그리고 이더리움은 2,500불을 이제 이탈하면서 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성격을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언제까지 이제 이어질 거고, 파급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양이 얼마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줄지가 중요한 건데, 뭐 다릅니다. 전쟁 관련 이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전통적으로 대부분 예전부터 과거사를 보면은 되게 일시적으로, 뭐 짧으면 일주일, 뭐 길면 한 달 정도. 뭐 근데 이제 사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몇 년간 지속됐던 문제이기도 한데, 뭐 사실 이제 나라 간의 충돌이라든지 뭐 발언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짧아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타격을 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기 관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일시적인 하락은 뭐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보여졌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원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래 2~3일 정도 가다가 이제 시장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직접적인 타격은 중장기적으로 좀 넘어갈 수가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이제 뭐 여유라기보다는 이 시장에서의 기간, 뭐 타임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언제까지 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 달에서 좀 길면 3개월 정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런 중기적 조정 압력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사실상 시장에서 현재 조금 대응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늘 시장의 한마디는 좀 슬픈 날이다라고 봤던 게,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전쟁이 뭐 이렇게 타격이 일어날 줄 우리가 알고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오전 거래를 하시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9시쯤에 거래하시는 나 같은 사람도 이제 좀 피해를 많이 봤는데,
자, 아무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이런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상황에도 저도 트레이더에 좀 큰 낙관이 있었는데 아마 소통방에 계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오전 7시 30분부터 조금 대응점을 봤었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더리움을 어제 좀 재미를 많이 봐가지고 좀 비트코인 관점을 좀 많이 봤었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을 전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제 스테이블 관련에 대한 지닉스 액트 법안과 그리고 뭐 한 이슈를 추가적으로 아마 FOMC 그리고 CPI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차트 분석의 시간을 조금 여유를 두고 해야 되는데 어제는 이제 한 3분 정도에서 4분 정도밖에 이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방송 내에서 그냥 이야기를 드렸죠. 어떻게 얘기를 드렸냐면은 비트코인은 이제 106.6K 쪽에서 이제 매수 쪽 포지션 좀 보는 게 좋고 이더리움은 2,712 쪽에서 매수를 보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단기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방송이 바로 끝나자마자 소통방에다가 대응점 시간과 함께 올려드려가지고 여러분 뭐 아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와서 8시 반 정도에 대응을 했는데 이더리움은 2,712 딱 맞고 올라왔던 것 같아요. 바이낸스 시세 기준으로. 그래서 수익을 뭐 분할까지도 같이 봐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입지를 보였어가지고 아마 즐거웠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뭐 제가 사실은 이제 분할익절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뭐 1차적으로 구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큰 포지션까지 정리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들도 뭐 소통해서 뭐 자랑들 하시더라고요. 뭐 70% 먹었습니다. 막 80% 먹었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저는 수익 드리는 거고 제가 이거 사실 방송에서 수익 자랑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오늘 스토리가 좀 있고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에서 소통방에서 어떻게 제가 이제 관점이 나가고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부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이란에 대한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도 있었다 보니까 시장 하락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서 제가 대응도 했었고 손실도 나갔고 그 부분을 좀 복구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6K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여유를 좀 주고 싶어가지고 106.4K 정도에서 좀 기다리자 했는데 거기도 106.6K 맞고 올라가가지고 어제는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만 수익이 났었습니다.